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사연 팟캐스트 방송 간만에 또 시동 걸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패널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아주 바쁘셔서 요즘에 그 몽골 국제 세미나 준비 관계로 우리 유 대표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실 뻔했는데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또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패널 세 분 전부 자리를 같이 했는데 우리 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유 대표님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디젤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곧 얼마 있으면은 이 가요계 데뷔를 앞두고 있는 우리 디젤님께서 진짜 늦지막히 지금 이 힙합 가수로 데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 디젤님께서 요새 힙합 가수 뜨는 팀이 누구야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이제 뭐 리쌍이 뭐 옛날에 투팩 그건 저 옛날 얘기고. 그 옛날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가리키는 여학생이 요즘에 빈진호라고 아주 깔끔하게 생기고 잘생긴 들어본 것 같은데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노래 괜찮더라고요. 잘 나가는 팀이니까 요새 힙합 가수. 그러니까 요즘에 힙합이 좀 대중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젊은 애들, 뭐 중고등학생 이런 애들한테는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 저 데뷔하실 때 디젤이라는 이름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디젤.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시작 그 시그널 뮤직을 부릉부릉 이거 한번 해보세요. 괜찮네. 괜찮지? 우리 인상도 좀 아주 좀 터프하게 좀 깍두기. 기왕에 데뷔를 무슨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들한테 접근할 매체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다가 그냥 힙합으로 가사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것도 일이더라고요. 가사 쓰는 게 뭐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저희 청취자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이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디젤님이 잘 나가면은 우리 문사연 엔터테인먼트도 출범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만간 콘서트도 할 거고요. 콘서트도 해야 하고. 그럼 기획사 만드는 거예요? 뭐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스타가 있으면. 그럼 저 어디입니까? 근데 JYP나 타도 JYP. 또 어디죠? 뭐 SM, YG는 좀 벅차는 것 YG도 같은데. 있고 뭐 기획사 많죠. 근데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저같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좀 힘들고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희는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양재에서 활동하는 그런 기획사들에 비하면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자면 어둠의 자식들이죠. 지금. 근데 그 힙합이라는 문화가 원래 그 태동한 게 미국 흑인 사회에 그 흑인들의 어떤 차별에 대한 저항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원래 좀 어두웠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에 그거랑 맥락이 똑같은 게 그 힙합 기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기원은 거기지만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똑같죠. 거기 소외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계층들이 이제 그 사회적인 저항 의미에서 차원에서 부르는 게 이제 힙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젊은 층의 주류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흡수를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저항 정신의 본질은 없고 그 형태만 이제 껍데기만 수입해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그 본질에 오히려 더 부합하지 않나 혼자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예를 들면 흑인이 차별받는다. 차별받는 주체가 그 저항 정신을 힙합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표출하는 건데 지금 제가 예를 들면 가사를 써갖고 노래한다는 거는 차별받는 자국민에 대한 어떤 저항.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요즘 힙합들이 그냥 달달한데 이번 제대로 아주 쓰디 쓴 힙합의 맛을 보여준다. 멋집니다. 가사를 주로 좀 유심히 들으셨으면 합니다. 전 뭐 노래는 못하고 힙합도 뭐 지금 제가 그 뭐 되게 재미있자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약간 진지한 게요. 제가 해보니까 그
어려워요. 힙합이라는 게. 저는 들을 땐 쉬워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 그 준비한 게 나름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뭐 관광지나 이런 데 보면 이 박사 뽕짝이 유명하잖아요. 예. 예, 언더그라운드에선 최고거든요. 예. 신 박사님, 네. 신 박사 힙합 요번에 좀 기대를 한번 좀 해볼게요. 예, 이 박사 뽕짝을 능가하는 신 박사 힙합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네. 듀오로 진짜 뜬다라면은 네. 문사연 엔터테인먼트가 그때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걸로 저는 알고 예. 있겠습니다.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자, 오늘 계속 이제 저항 정신, 힙합, 네. 차별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께서 29일 공식 방한을 하십니다. 예, 턱 밑에 다다랐어요. 예. 방한하시는 날이. 29일이면은 오늘이 며칠이죠?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내일인가요? 예. 오늘 28일인가요? 네. 예, 요즘 뭐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저희가 그런데 네. 29일부터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10월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내 인종주의 및 차별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지금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초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 네. 여기서 이제 각 지역별로 그 이제 각국에서 그 이제 특별 보고관을 선임을 해서 이제 각 지역별 담당 예. 배분을 해요. 담당이 있어가지고 매년 순회하면서 이제 그 지역 그 국가의 그 인종차별이나 인권 실태를 조사해서 매년 이제 그 5월인가 6월에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에 그 보고를 하고 또 각 국가별로 이제 어떻게 그게 또 개선이 됐는지 그 진행 상황을 또 보고를 듣고 점검을 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유엔에서 상시적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그 유엔 회원국이면은 그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나요? 그렇죠. 그 일환으로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여기 또 보면요.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공식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니 처음은 아니에요. 처음은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오보를 냈지? 어디야? KBS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국의 인종주의와 차별 현황은 물론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파악을 한다. 예, 평가를 통해서 인종주의와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방한 기간 중에 이렇게 케냐 출신이시네요. 이 보고관이. 그다음에 무토마 루티에르. 예, 케냐 출신이신데 방한 기간 중에 정부 관계자와 사법부 대표, 한국 내 유엔 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에 다양한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뭐 이 무토마 루티에르 이 사람이 방한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우리 한국의 소위 말하는 이 인권 단체들이 전에 없던 저 짓을 벌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 이 무토마 루테르 그 이제 특별 보고관의 방안을 계기로 아마 이미 그 했다고 실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12일 날 네, 2014 8월 12일 날 한국 했어요. 인종차별 실태 보고 대회를 열었어요. 해서 거기서 나온 그 이제 발표 문건들을 다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요 이제 특별 보고관한테 이제 이 그 자료를 전달을 하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인종차별을 이제 학살을 금지하고 이걸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이 뭐라 그럴까 이 방향이 결국은 이제 한국의 이제 다문화 정책을 이제 심화시키고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내국 우리 한국인들의 그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 비판 이런 걸 갖다 이제 불식시키는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논거로 자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에서도 자꾸 이제 그걸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악순환이 돼가는 이게 제일 가장 이 다문화 정책을 외부 세력이 이 압박 촉진시키는 그 어떤 이대가 바로 이거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라든가 유엔 인권이사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오는 걸 계결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이 망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인권파리들이 지금 하는 그 짓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다.
근데 네. 이런 보고 대회가 지금 보고대회는 처음이죠. 보고대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 이전까지 그 인권 대사라든지 뭐 저 특별위원회 유엔 인권 특별위원회니 이런 데서 저 파견이 돼서 왔지만은 뭐 사전에 이런 보고 대회를 네,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종종 이제 뭐 우리 외교부나 우리 법무부에서 그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우리 따라가긴 했죠, 여기서. 따라간 게 아니라 먼저 가가지고 그렇죠. 아주 그냥 저 사전 정지 작업을 아주 그냥 우리 정부를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들을 그냥 하고 있죠. 아주 그냥. 예, 이게 보니까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열릴 때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가서 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한 내용들도 여기 보니까 있는데 아주 버라이어티하네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요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12일에 있었던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사무국. 이름도 길어요. 예, 여기 지금 그 개최 내용에 나오는데 그 참고삼아 여기 그 참여한 단체들이 보니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많이 듣던 이름이네. 공감. 민병. 예, 그다음에 글로벌 커뮤니티 협회, 그다음에 말씀하신 민변이 나와 있고 아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외국인 이주 노동 운동 협의회, 유엔 인권정책센터 등의 단체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그 보고 대회 그 주제가 10개 주제가 이제 선정돼서 발표가 되는데 거기 지금 보면은 결혼 이주 여성과 인종 차별, 그다음에 선원 이주 노동자 차별 실태, 그다음에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 없음. 주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예. 그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 없음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예요. 예. 근데 여기서 국가 없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종주의 확산과 국가 없음 이게 주제예요. 그 김현미 없음이라는- 교수의 발표 주제가. 근데 요게 그 제가 무슨 궁금해서 네. 그 김현미 교수의 논문이라든지 발표문들 한번 검색해서 좀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없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정부 화되고 있다. 무정부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이제 그 국경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어떤 그 국가 넘어서 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네. 단편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 내용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매스컴에 소개된 그 간단한 소개를 보면은 지금 뭐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네. 각 국가들이 그 내부 착취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맞죠. 세력들이.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뭐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어. 이게 바로 보면은 사실상 무정부 국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네. 국가 없는 상황을 지금 그 긍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대해서 개탄을 하는 겁니까? 이쪽은 이제 그 진보 세력이에요. 나름 누가요?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김현미 김현미 교수가 예, 이런 예. 사람들이 보면은 인종주의 확산도 막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서민들이, 그러니까 사회 빈곤층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사회 기득권들한테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사회 기득권들이 사회 빈곤 계층들을 보수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회 안전망이 박탈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댈 데 없는, 그러니까 아노미 상태에 있는 이 사회의 그 빈곤 계층들이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데 그들을 자신들의 정치 세력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국가 없음이란 말이 뭐 이제 국가가 이들에게 이 국가 보살핌이 필요한 이런 소외 계층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아니면 그런 국가가 거죠. 뭐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그것을 갖다 지금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 이제- 없음을 그러니까 어떤 그 국경을 갖다 지금 초월하는 그런 그 신자유주의 대세를 갖다 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지금 그 인정을 하고 들어감으로써 뭐 없지 않아 네. 인정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김현미 교수 대변인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국가는 안전망을 제공을 해줘야 하잖아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네네. 대로 근로의 기회도 제공해줘야 하고, 근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 국가, 그 빈곤층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어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국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기득권층들한테 흡수되면서 그들의 논리에 따라 보수화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극우화되면서 인종주의가 자꾸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럼 결론이 그거예요. 예, 뭐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무정부 상태가 인종주의를 부른다가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결론이네요. 그 보수화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빈곤층들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한마디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아예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결국은 복지론이랑 연결되는 이 사람의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근저가 그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 진보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국가 없음이 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국가 없음 그거는 상태이기 때문에 억지라고, 보수화된다. 억지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은 네. 그건 뭐 그 진보주의자들의 논리는 아니에요. 국가가 원래 그 개입을 하자는 주의는 네. 그건 원래 그 보수주의자들의 논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국가 없음이 보니까 이제 국가 없음이라고 저 표현을 한 것은 무정부 상태를 상당히 좀 개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정부가 네.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네. 소외된 계층들을 갖다가 그 예. 생활을 갖다가 좀 그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 없음이라고 보는데. 여기 얘기 그렇죠. 약간 뭐 보완할 만한 내용이 있네요. 한국 사회 인종주의 확산 게 김현미 교수의 주장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인종주의 확산은 이주자의 무권력 상태를 지속시키는 요인들인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교육관, 미디어에서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부재, 시민사회 적극적인 개입 부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 그 정부 개입을 갖다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또 진보하고 이제 보수하고 이제 입장 차이가 예. 갈리네요. 예? 예. 보수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인종주의-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네. 국가 개입을 갖다가 그 주로 네.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지금 그 김현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외계층 네. 또는 그 여기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도 이제 그 소외계층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의 국가 개입을 네. 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원에서- 그런 예. 논지를 얼핏 들어보니까 결국은 저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그 논구로 얘기인 아마, 거죠. 예, 예.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라가 나서야 한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씁쓸하네. 그러니까 뭐 개그 용어처럼 왜냐하면은 아니고 우리 문사인에서 늘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국인 차별이야말로 요즘에 참 심각하지 않은가 싶은데 왜 여기에서 내국인에 대한 이 문제는 싹 제외시켜버리고 그 외국인들만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지. 참 근데 씁쓸합니다, 그 여기 지금 저 그 김현미 교수 관점이 뭐 김현미 교수 혼자만의 관점이 아니라 소위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진보들 나는 우리나라 진보는 진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정확하게 네. 정확한 의미에서 저 진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소위 한국의 그 진보들이 탈민족주의는 계속 주장을 하면서 탈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또 국가의 어떤 그 영토 개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그 보수하고 또 같은 입장이네요. 자기네들 예. 생각이 발상이 어쨌든 간에 차이가 네. 있든 어쨌든 간에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가의 영토 개념 그거는 지금 긍정을 하면서 거기 국가 안에 있는 민족은 탈민족화해야 된다. 네. 예? 민족은 그러니까 저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뭐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같이 섞여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국가, 네. 탈민족화된 국가를 갖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네요. 영토 개념의 국가. 근데 사실 진보들이 조금 더 나가면은 진보주의자들이 조금 더 나가면요, 네. 아예 탈민족주의 플러스 탈국가론이에요. 국가가 네, 필요 맞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무정부를 지향하는 좀 이념을 갖고 예.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까지는 지금 안 나갔네요. 거기까지는 보니까. 근데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사실 무정부를 좀 지향하거든요. 자본이나 그 인력이 자유롭게 유통해야지 공공의 선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아주 단순 명쾌한 사상을 갖고 그래서 국가라는 걸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기업 집단, 글로벌화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자유주의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거기에 대한 역풍이 옛날에 세계화를
거의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좀 이렇게 정치적 역풍을 받으면 김영삼 때부터 그렇게 썼잖아요. 용어 자체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못 쓰고 세계화라고 그냥 그거를 한글 말을 그냥 써버리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이 다문화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 그 신자유주의 사상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강제 이식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내부 식민지거든요. 이제 강제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할 수 없으니 자국의 서민 중산층 이하를 다 서민으로 만들어서 내부 식민지를 만드는 아주 간단하고 편한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신자유주의 경제인데, 근데 이제 그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무정부 지향하는 상태는 이게 또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측에 다 이걸 찬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가 지금 예. 그 위선적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그 들어오는 그 국내에 들어오는 국가의 경계를 갖다 인정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국경을 갖다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이제 그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에서는 상당히 그 관용적인 그런 네. 반대하는 입장을 갖다 보이는 건데, 지금 디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갖다가 뭐 저 그 보호해주고 그들의 그 소외되는 그런 그 차원을 갖다가 해소해주는 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상당히 저 그 휴머니스틱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완전히 그 포섭되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그 논리에 포섭이 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자기네들 주장이 진보라고 지금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예. 진보가 아닌 거예요. 전혀. 맞아요. 아니에요. 전혀 진보가 아니고 예. 그야말로 경제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에 부역하고 완전히 있는 거기 그렇죠. 부역을 예. 하는 그런 그 입장인데, 네.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렇게 떠드는 건지 아니면 있죠. 인식을 못 하고 떠드는 건지. 만약에 인식을 하고 떠들면 이거야말로 이런 위선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무지에서 비롯한 어떤 착각인 것 같아요. 인식하고 떠든다면 간첩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 정도로 유행- 뛰어난 지력이 없어요. 예. 좌파 쪽에서 주장하는 게 무논리인 거를 본인이 무논리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런 그 굉장히 이기적인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자본의 논리에 역설적으로 부역을 하거든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소위 진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사이비들이에요, 전부들. 한국의 진보는 진짜 진보들이 아니라고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바로. 예.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지금 제대로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 뭐 실태 보고 대회라는데요, 참가한 뭐 발표자들, 그다음 단체들 이제 몇 면을 보면은 단적으로 딱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지원 단체,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 딱 두 예. 군데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거에 그냥 딴 거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제 인권하면서 자꾸 이제 이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그 우리 대한민국에 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없어요. 없다고요. 예. 그래요. 아주 평등하고 오히려 더 네. 외국인 내지는 이주민을 오히려 더 우대하는 이런 정책과 제도를 그 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제도적 법적으로 우리가 인종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의식도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뭐 이런 스킨헤드족들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을 뭐 공격을 한다든가 물리적으로 그런 사례가 우리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의식도 인종차별에 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이렇게 자꾸 덜먹이는 그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좀 이렇게 어떤 불편을 겪었다. 또 우리 기존 법 제도에 의해서 좀 어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 이게 이제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대든단 말이에요.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침소봉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어떻게 인종차별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문제가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법과 규범과 문화를 제대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응하려고 안 해요. 그게 또 이제 이런 이제 인권 단체들의 그런 세뇌 탓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말을 잘 습득을 해서 우리 규범이나 문화를 잘 알아야 불이익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어디 외국인에 가서 남부 나라 가서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 나라 법을 알고 학습하라고 습득을 해서 그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말이죠.
그거는 제가 그 프랑스에 있을 때 거기 그 7년 동안 있었지만은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프랑스의 뭐 법과 문화와 그다음에 언어 이런 걸 갖다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뭐 외국인 서비스 단체가 전혀 없었어요. 내가 발로 뛰어서 찾아가야지 그나마 거기서 뭐 답변이나 해줄까. 거기서 스스로 알아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외국인이 나에게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경우는 없구나. 그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의 지금 외국인 이 인권파리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바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지네들이 지금 다 알아서 아주 그냥 오바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 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죠. 이건 나는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지 내가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에 견주어 보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 정말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한테 뭐 서비스 해주는 건 좋은데 그걸 자기들 연돈을 해주면 좋은데 국민 세금으로 서비스를 해준다.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그렇죠. 또 거기다가 국민 세금을 쓰면서 국민들을 갖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또 몰아붙여 매도를 해요. 예?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대먹지 않은 인간들이죠. 한마디로. 아니 뭐 서비스를 해주는 건 좋다 해라 이거지. 자기도 돈으로. 근데 국민 세금 쓰면서 또 이제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그 세금 낸 국민들을 갖다가 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를 하고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선전을 해대고 도대체 이런 집단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인권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인권팔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외국인들 인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들의 하나의 사업 그렇죠.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의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권팔인 거지. 그렇죠. 이 사람들 인권팔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뭐 기분이 나쁘다든가 뭐 명예훼손했다고 이렇게 주장할지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들 하는 짓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런데 그게 사실인 게 이런 한창 컨퍼런스 대회 무슨 회의 이런 거 있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결론이 돈 문제예요. 돈.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 그럼 예산 배정 필요 없다. 예산 배정 필요 없이 우리는 국제사회 연대에서 예를 들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진보지. 그럼 인정해줄게. 근데 왜 꼭 끝에 가갖고 한국 국민들 그렇게 욕보이고 나서 결국은 한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왜 가로채려고 하느냐 이거지. 예산 배정 해달라. 결국은 이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이주하고 진입하는 그 장벽을 제거하고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작업으로 자꾸 이제 이런 인권이라는 거, 뭐 인종차별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그런 걸 이제 우리 법적인 장애 요인을 자꾸 제거하고 국민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그 인식이나 반발을 이제 제거하려는 그런 작태들이 반발을 갖다 제거하는 그 수단이 말이죠. 자꾸 그걸 갖다가 정말 우리 비위에 거슬리게 장벽을 갖다 제거한다면서 그 명분이 뭐냐면 인종차별로 자꾸 들고 있거든요. 인종차별하면서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붙도록 지금 사람들에게 전부 세뇌를 갖다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인종차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여기 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그 신문 기사에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4년 72만 명에서 지난해니까 2013년 157만 명으로 급증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로 보기 어려운 다문화 사회가 됐지만, 자, 이렇게 좀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단일 민족 국가로 보기 어려운 다문화 사회가 됐지만, 자, 여기서 지금 이 표현도 대단히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단일 민족 국가로 보기 어려운 다문화 사회다?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제가 말을 하려면 단일 민족 국가로 보기 어려운 다민족 사회라고 차라리 그렇죠. 얘기를 하든지, 다문화 사회, 단일 민족 국가가 나오다가 다문화 사회로 또 그 얘기로 이제 싹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네. 이건 문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이거 아주 이제 대단히 모순된,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그냥 마구 쓰고 있단 말이죠. 아예 이게 문학적인 수사로 봐도 대꾸법에도 안 맞아요. 네. 다른 인종, 민족,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하면서 자 여기 지금 그 인종차별 예를 들고 있어요. 뭐냐? 짱깨나 시켜 먹자. 그 짱깨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제 짱깨나 시켜 먹자 이러는데 자 이걸 갖다 인종차별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저 우리 저 피부빛깔을 살색이라는 그것도 인종차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그 흑형 치킨. 예. 뭐 요새 그 뭡니까 저 치킨이 옷닭으로 옷닭을 입힌 그 까만 그 저 치킨 있잖아요 통닭.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아마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마 그 뭐 농담적으로 이제 흑형 치킨 하는 모양인데. 아니 근데 인터넷상에서 흑형, 흑누나 그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아니 근데 흑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다른 그 표현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두운 시대, 예? 이럴 때도 뭐 영어에서도 그렇고 불어에서도 그렇고 다 좀 그 검은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예. 블랙이라든가 그 누아르라는 단어를 갖다 다 써요. 근데 그럼 무조건 그런 단어만 나오면 다 인종차별입니까? 예? 블랙이라든가 러시아에 붙어 있는 흑해도 그러면 그 이름 바꿔가지고 흑해라는 이름 부르면 안 되겠는데. 자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인종차별의 예라고 지금 들고 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요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보고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아마 언제입니까? 10월 3일날 아니 9월 29일 내일 오는 그 보고 누구예요? 누구죠? 특별보고관. 네, 특별보고관에게 아마 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보고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야 이거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수준이에요. 이걸 인종차별이라고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한다는 참 정말 난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서양에서도 보편적으로 그냥 백인하면 화이트, 그다음 흑인하면 블랙 하거든요. 아니 그 다른 거를 다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거는 인종 차별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왜 그게 차별이야 그래. 흑인은 흑인으로 부르고 백인은 백인으로 항인은 항인으로 부르는 거지. 참 웃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인권 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가 최근에 극동아시아 이 세 개 나라를 다루고 있어요.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일본 정부에 권고안을 내렸죠. 유엔 인권위원회가 뭐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배상해라 권고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동일선상에서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인종차별 운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가능한 거냐? 특히 옆에 일본 그 위안부 문제하고 우리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동일선상에서 얘기될 정도로 이 정도로 국제적인 이슈가 될 정도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 심각하고 한국 국민들이 배려먹은 국민이냐?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게 역적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 여기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종차별 예를 갖다 여기 또 하나 들어놓은 게 자 이주민 노동자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뺏어간다며 경제 논리를 앞세우거나 다른 문화권 국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 자 그래 이게 인종차별입니까? 이주민 노동자가 저소득층 일자리를 뺏어간다며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게 이게 인종차별이에요? 아니죠.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말이죠. 다 지금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정부 차원에서 또는 학계에서 심각하게 이건 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주요 논제입니다. 이걸 갖다가 왜 인종차별로 얘기를 합니까? 사기네 완전히.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던짐으로써 전 국민한테 자가 검열을 강요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죄책감을 학습시키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국민한테 이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의식을 억지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당신은 잠재적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세뇌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히 자학 심리들이 상당히 강해요. 자학 심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보세요. 어글리 코리안. 해외 나가서 이제 그 추태버리는 그 한국인들.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그 자국민을 갖다가 말이죠. 그렇게 낮게 취급하는 해외 나가서 뭐 조금 추태를 벌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막 그냥 호들갑을 떨어대고 좀 그걸 갖다 언론에 기사화시키는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 영향 때문인지 굉장히 다른 나라 그 관광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어딘가 가서 사고를 갖다 치는 예가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역으로 말이죠. 우리는 또 이런 거는 또 관광 상품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태리에 가면은 소매치기가 많다. 어디에 가면 또 저 도둑질 하는 데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경험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랑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 이태리 로마 갔더니 역시 거긴 소매치기가 많아. 내 그냥 주머니를 갖다가 말이야 그 버스를 타는데 주머니를 갖다 막 뒤지려고 해. 역시 소문대로 로마는 소매치기 그 나쁜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 나쁜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독특한 문화다. 소매치기 절도도 이탈리아 로마의 독특한 문화다. 우리가 관광 가서 그런 걸 갖다 새롭게 체험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 사람들 저 나가서 무슨 조그만 일만 벌여보십시오. 어글리 코리안 하면서 자학을 한단 말이죠. 자학심리 엄청나게 강해. 예. 이런 국민들에게 또 인종차별이니 뭐니 해가지고 갖다 심어줘 보세요. 완전히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쪼그러들어가지고 네. 어디 가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웅치려가지고 말이죠. 네. 이러고 다녀요. 이제 네네네네네네. 예. 요즘에 그 애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 거기에 딱 100% 부합한 용어가 있거든요. 선비병이라고. 선대표? 예, 그럼 십선비라고.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는 이제 선비 인생 하면서 등신짓거리 하는 거예요.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니까 무시받는데 자기는 뭔가 이렇게 선비 인양, 뭐 양반인 것처럼. 예, 아, 양반병이라는 거죠. 양반병. 그게 그 뭡니까 루신의 그 아큐정전. 그 비슷한 아큐정전의 거죠. 그 아큐가 바로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게 그걸 갖다가 예. 루신이 아주 그냥 아주 예, 호되게 깐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당시 예, 예. 19세기 20세기 초에 네. 망해가는 중국에서 네. 계속 나라는 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정말 잘났다고 계속 네. 떠버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정신승리라고도 네, 정신승리법. 하고 그리고 그런 정신승리의 기저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해외 나가서 그렇게 당한 거마저도 자신은 이제 해외 나가서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한 뭐 대단한 뭐 그런 걸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를 입었던 사실조차도 포장할 정도로 정신승리에 이제 이렇게 좀 매몰돼 있는 거죠. 사고 자체가. 예. 근데 좀 여담이지만 비정상회담 보니까 한참 요즘에 인기 끌고 있는 거기 그 이태리 출신의 알차장 알베르투가 그러더만요. 그래요? 그 이태리에서 이렇게 소매치기가 극성인 거는 이태리 사람들이 아니라 이태리에 온 터키나 주변 국가 사람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좀 저 주변 외국인들도 있겠죠. 하지만 주류는 저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겠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예. 소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좀 걔네들 보세요.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예. 예,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나라 애들은 그런 식으로 남의 나라 와서도 자기 나라 그 입장을 갖다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인정을 해보면 제 잘못입니다. 메아culpa. 예? 소위 내 탓이오 내 탓이로 소이다. 예. 이런 아유. 사실 그래. 너무 나라 사람들이 내 나라 와가지고 그 피 같은 관광객들 그 등쳐먹게끔 내버려 두는 이태리란 나라도 좀 한심한 나라죠. 그 말대로라면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참 이게 보면은 여기 다문화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들 나서가지고 이거죠.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인권위원회 이제 한국을 그 시샘말로 이 까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표적인 이민 국가인 호주나 캐나다 정도는 돼야 이러한 다양한 그 외국인들을 위한 단체들이나 조직들이 있을까 말까 하지. 우리 한국은 이민 국가가 아니에요. 엄연히 아직. 그런 지금 예를 든 호주나 캐나다는 영토가 넓고 그러고 그다음에 인구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대표적인 이민 국가, 이민을 받아서 GDP를 올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에나 이런 단체들이 필요하지.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이런 단체들이 쓰잘데없이 예. 그것도 한 300여 개가 존재. 그것도 세금 다 까먹으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선 필요가 없는 존재 의의가 희박한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특정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후죽순 생겼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용병이라도 데리고 와서 그 권위에 호소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밥그릇 지키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는 거 같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양반들이 이렇게 생쇼를 하는 거는 어찌됐든 자기들도 보기에 이런저런 쇼를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존립근거가 약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보면은 자연스럽지 않은 예. 행위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거 자꾸 한국 내 인종차별이라는 말도 되도 않는 거대 담론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외국인들 얼굴도 못 봐요. 과거 이제 영어 교육 사업하면서 외국인 선생들 늘상 얼굴 마주보고 살 때가 한때는 있었지만서 요즘엔요 어디 가도 외국인 진짜 시내 나왔고 얼굴 가끔 마주치는 거 외에는 마주칠 기회도 없는데 못 넣으면 얼어 죽을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이. 그리고 저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사실 내국인들끼리도 이러한 좀 무지한 사람들이 뭐 사회 신분 또는 뭐 돈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로 차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랫사람을 뭐 홀대한다든지 그런 그렇죠.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섬에 인신매매 돼가지고 그래서 노예제 머슴처럼 일하다가 뭐 최근에 이제 뭐 발견돼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람 사는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무지 소산 고쳐야지 물론 이런 거 네. 고쳐야 하는데 내국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굳이 국제적인 이슈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인종차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유엔을 통해서 왜 한국 정부를 또 압박을 하려고 하느냐 한국 사회를 결국 그러니까 세금 뜯어먹으려고. 이게 말이죠. 네. 이게 뭔가 지금 우린 지금 저 일반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 그 구도가 지금 짜여져 있는 거예요. 거대한 무슨 네. 구도가 지금 짜여져서 이게 지금 톱니바퀴처럼 이제 굴러가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흐름이 지금 이 저 그 다민족화 관련해서 지금 한국에서의 다민족화 관련해서 이 흐름을 보면은 뭔가 이제 거대한 구조에 의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쭉 뭐 문제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저 성토를 했는데 일단 뭐 단적으로 저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라고 떠드는 거는 대부분이 그 외국인들이 그 우리 사회 우리 질서나 규범에 그 부정응 그렇죠. 적응치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이제 문제들 이런 게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대부분이 뭐 헌법 소원까지 그 위헌이라고 그 우리 그러니까 관련 우리 법에 적응을 못했어. 우리 법에 무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데 법을 어겨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래가지고 헌법 소원을 헌법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헌법 재판소에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건데 그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런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어떤 이게 정말로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다시 말하지만 이거 규범의 질서의 문제, 적응의 문제죠.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일반 국민들은 좀 무관심하고 시민사회단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뭐 결혼지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들만 나서 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유엔 특별보좌관에게 보고관에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더 이상 우리가 좀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 뭔가 우리 쪽에서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자면은 솔직히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뭐 제도적으로나 우리 국민 의식적으로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예.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만 공공의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그 묻지마식 무료 의료 지원. 예. 뭐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중복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유공자를 능가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복지를 퍼주고 있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그저 역차별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오히려 그분한테 이번에 저 들어온 그 특별 보고관인가 뭔가 뭐 아까 이름 뭐라 그랬어요? 뭐, 아유 이름이 예. 그 무토마 루티엘. 뭐 이름도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아니 친구 뭐 이름 이상한 거는 그런 건 말씀. 아니 그러니까 뭐 이상하고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름이야 뭐 자기 고유명사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좀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려. 그러니까 낯설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 걸 필요 없고 뭐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그랬지. 뭐 그게 뭐 인종차별인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뭐 하나 이제 자료를 뭐 제출한다든가 이런 우리 액션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분한테 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 독특하게 자국인을 역차별을 하고 있는 인종차별의 어떤 특이한 현상을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마 이런 사례가 이제 드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적 말이죠. 지원법 같은 이런 저 법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마 없을 거라고요. 이 권고안은 그야말로 권고안 아닙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권고를 한다고 해서 꼭 그걸 갖다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잖아요. 권고안은 없죠. 권고안일 뿐 아니에요. 예. 자, 따라서 다른 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유엔에서 뭐 숱하게 지금 권고안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인권에 대한 권고안, 그다음에 그 차별, 그다음에 전쟁, 학살에 대한 방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권고안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나는 그 권고안을 갖다가 제대로 좀 수용을 해서 지키는 나라가 몇이나 있나 좀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자 이거죠. 과연 몇 나라나 있겠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저 유태인의 그 가자지구 폭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고안은 나가고 있어요 유엔에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걸 갖다 받아들입니까?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여기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제한 휴전 합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50일간 2,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세계일보 2014년 8월 27일자 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 가자지구 폭격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그 폭격 장면을 갖다가 지금 저 산에서 자기네들 그 지역에 산 위에서 지금 보면서 그 폭격 그 섬광이 좀 그 번쩍번쩍하면은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그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예? 거기 이게 기사에 뭐라고 나 있냐면 스테롯 극장입니다. 그 산 이름이 스테롯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극장이라고 지금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 그 관람하는 곳. 예. 전망대. 네, 전망대. 스테롯 극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자를 산 위로 가져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기 위해서죠. 폭음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2014년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인종차별이죠. 예. 이런 거야말로 이거에 대한 그 권고안이 나가고 있지만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네.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혹시나 가질지 모르는 인종차별에 관한 의제는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굳이 한국까지 와갖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해야 될 그리고 일이 있냐, 이슈가 있냐 그 양반한테. 신 박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유엔에서 정말 권고를 한국에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어. 뭐냐면은 그 일본 재특회 물론 네, 권고안을 줬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 뭐 조센진 하는 거 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흑형하는 것도 안 되고 쪽발이 무슨 뭐 짱끼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랬거든.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조센진 못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중국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가오리 빵즈 그러거든요. 그렇지. 빵즈라 그래. 그것도 못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 뭐 동양 사람들, 뭐 우리 저 호주에서도 보면 우리 그 저 젊은이들 인종차별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목숨 잃은 사람들 최근에 있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라들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없는 무공해지든가 아니면 왜 같이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사회적으로도 뭐 다인종 다민족 사회도 아니야 자기들이 떠드는 얘기지 여기서 무슨 뭐 얼어지고 뭐 인종차별 자식 그런 게 있다고 왜 한국에만 자꾸 만만하니까 자꾸 이 잣대를 들이다 대느냐. 정작 그런 것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그렇죠. 자 지금 거기에 그 보완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본의 지금 재특회 지금 혐한 시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도를 갖다가 지금 넘어도 한참 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대로 방송도 안 합니다. 그 혐한 시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제 그 감정이 격해질까봐 그래서 그렇죠. 그러는 건지. 예. 아니 그래도 그렇죠. 왜 이쪽 감정이 한국 사람들 감정이 격해질 것 같으면 저쪽에 그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 행동을 갖다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혐한 시위에 대해서 혐한 시위 그다음에 그런 그 만화들이 나오고 있죠. 혐한 만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엔이 강력하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면 마이니치 신문, 일본 마이니치 신문 8월 29일자 기사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거 번역한 내용입니다. 헤이트 스피치 현장 등을 그린 넷과 애국의 저서로 알려져 이번 대일 심사를 방청한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 씨는 각국의 위원이 가진 일본 정부의 강한 불신감을 잘 보여주는 권고다. 그러니까 그 혐한 시위에 대해서 지금 유엔이 일본 정부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다면 강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자 일본 정부는 뭐라고 그러냐? 일본 정부도 행정도 무엇이 헤이트 스피치인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식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도 행정부도 무엇이 헤이트 스피치인지조차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이 뜻은 뭡니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는 무시하는 거죠. 거네 그냥. 예, 무시하는 예. 거네. 이건 지금 그 정치적 수사법이에요.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헤이트 스피치인지 파악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 발언은 네. 정치적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소리 말라 이거예요. 네. 무시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도 주권 국가면은 소위 조금 말이죠. 예. 예. 자 일본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세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권고안이 나오면 조그만 권고안이 나와도 그걸 그냥 전부 그냥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그 무슨 인권 단체들 이런 데들 뭐 하느님이 내린 경전이나 되는 듯이 그냥 막 떠받들고 난리를 치면서 오히려 여기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쪽에다가 없는 얘기까지 그냥 덧붙여서 말이죠. 해주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말이죠. 이게 난데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국 정부가 좀 전에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자주 독립국가인지 아닌지. 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아니요,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한 5분. 그러니까 좀 더 이상 그걸 좀 현상에 대해서 벌리지 말고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또 하나 그 현상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중국이 지금 위구르 학자를 갖다 종신형에 처해버렸어요. 그 종신형에 처한 죄목은 뭐냐면은 민족 차별 비판을 했다. 그러니까 위구르족 그 학자가 자기 위구르족을 갖다가 탄압하고 민족 차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비판하는 그런 그 글을 갖다 써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범죄 혐의로 잡아가지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종신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엔은 어떤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심각한 지금 뭐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구르족 민족차별, 인종차별, 민족차별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유엔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유엔이 권고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가 말을 듣겠습니까? 안 됐죠. 네. 웃지. 자, 내정 간섭이라고 그러지. 다른 나라는 내정 간섭. 다른 나라들을 지금 세계 각국들은 전부 이러한 지금 태도들을 보이고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말이죠. 유엔이 하는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절대적인 그 개명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나는 좀 그 신 박사님 말씀에 이제 그 힘을 빌어서 잠깐 한마디만 언급하자면 한국 정부가 아까 한번 말씀드리려다 못했습니다만 자주 독립국가인지 아니면 유엔 산하기관인지 요번에 확실하게 정체성을 보여야 해요. 도대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이권 단체들이 입진보들이 참 기고만장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유엔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두하는 압박을 하는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한국 정부 위정자들 명확히 자기 정체성 보여야 합니다. 그 급여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지 유엔의 무슨 뭐 분담금으로부터 나오는지 이번엔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우리 그 유 대표님
언급하실 내용이 중요하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인 걸로 이걸 아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자꾸 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자꾸 좀 벌리지 말고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법 제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 국민 의식상으로도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 내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존재한다. 법 예. 제도적으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다문화 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 차별적인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문화인, 뭐 다문화 가족, 뭐 등등 이렇게 뭐 다문화 어쩌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가 이게 이제 구분 짓는 거거든, 차별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같은 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지 왜 이 사람들 갖다 다문화인이니 다문화 가족이니 이렇게 구분하느냐 이거지. 이것도 일부 이제 이 다문화주의자들도 이런 이제 문제 좀 지적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예. 이 자체가 인종 차별적인 하나 이제 불리고 하나 차별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저 다문화주의 일부 다문화주의자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그거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분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불리하게 대화하는 게 우리가 특혜를 주고 있단 말이죠. 이제 문제는 그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토종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진짜 이게 불편하고 좀 이제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제 이런 용어부터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률 용어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인종차별이 법 제도적으로 없애야 된다면 이런 용어부터 우리 제도권에서 없애야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라든가 뭐 다문화인이라든가 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뭐 다문화 포럼 뭐 전부 다 지금 다문화 어쩌고 하는 게 다 이름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예, 그럼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지려면 이 다문화 어쩌고 하는 용어부터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에 따른 또 정책도 없애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 다문화 용어로 인해 한국인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용어인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 뭐 얘기를 갖다 너무 벌리다 보니까 한 가지 지금 지나친 게 있는데, 이번에 그 특별 보고관이 오면은 사실 여기 들어오는 지금 결혼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이요. 예. 동남아라든가 이제 저 어디 몽골이라든가 저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는 그 저 결혼 이민자들. 근데 사실 그들이 말이죠. 대부분 이 돈을 매개로 해서 결혼 정보 업체라든지 하여튼 정말 그 중개업자들의 의해서 이제 그 돈을 매개로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거죠. 거의 사실상의 매매혼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매매혼인데 이걸 지금 다문화 그 결혼이라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야말로 이게 만약에 이게 매매혼으로 성립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인권의 그 배반되는 이건 엄청난 이게 범죄 행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이걸 지금 보고관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매매혼이라는 건 말이죠. 국제적으로 이건 수치예요. 국가적으로도 이건 국제 망신입니다. 이건. 매매혼이 지금 저기 보코하람 나이지리아 여학생들 300명 납치해가지고 저 옆에 팔아먹는 그거 자체가 매매혼인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급인 거죠. 따지고 그러니까 보면. 뭐 그거와 같은 급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 약간 좀 소프트한 면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매매혼은 매매혼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건 말이죠. 분명히 이건 인권에 반하는 얘기. 이게 그렇죠. 반인권적인 행태거든요. 왜 이런 문제들은 그 인권파리들이 얘기를 안 합니까? 그다음에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이제 단순 저임금 노동 시장에다가 세계 15개국으로부터 대량으로 1년에 한 5만 명씩 이제 들여와서 우리 이제 단순 노동 임금자들하고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이 완전히 이제 임금을 한 20년 가까이 그냥 동결시키고 오히려 더 물가 인상률로 가면 실질 소득 감소시키는 이런 행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거든요. 그렇죠.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 물론이고 그 지금 우리 여기 인권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봐서 진짜 차별당하고 고생을 하고 그럼 그 사람들 도와주려면 그 사람들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편안히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죠. 그렇죠.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차별당하고 노예처럼 임금에 목매여가지고 이렇게 차라리 이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인권에 기여를 한다면은 우리 기업이나 우리 민간 단체가 그 나라로 가서 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뭐 이게 진짜 도와주는 자기들 고향에서 행복하게 가족과 살면서 일자리로 찾고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남은 나라 와가지고 생소한 남은 나라에서 적응도 안 된 나라 와서 진짜 고생하는 게 마음적으로부터 굉장히 그게 불행하고 이제 고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아까 매명 이야기 나왔지만 이게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인권적이고 그 다른 해법이 있는데 왜 굳이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의 인권 단체들이 유엔을 끌어들여서 하는 지금의 행태는 굉장히 균형에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논리의 어떤 빈곤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요번에 저희 문사연도 그저 유엔에서 힘들게 또 여기까지 오시는데 기왕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저희도 좀 서비스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국제 인권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별 보고관께서는 반드시 우리 문화사랑 국민연대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러서 우리의 얘기도 좀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약 근 70년 동안 이제 그 1000만 이상 가족이 불과 몇백 킬로도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죽어가고 있다면 대부분이 지금 저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것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주 이게 진짜 비인권적인 이런 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는 인권 측면에서 이 남북 문제, 분단 문제를 갖다 우리 유엔에다가 상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 1위 그 자살국입니다. 1년에 50여 명이 저 자살을 하는데 만약에 저 외국인 노동자가 1년에 한 50명 자살한다면 난리 나겠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이걸 그냥 좀 방치를 하고 있다면 어떤 특단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뭐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야, 이 참 그러니까 저런 분이 유엔에 계시거나 저 정부에 계셨어야 하는데 어쨌든 방금 나온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잘해서 영문으로 좀 우리가 좀 번역 작성을 해서 우리가 좀 제출하는 뭐 이런 작업을 좀 해야 되고 우리 또 회원들이 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이 바쁜 와중에 그렇죠. 우리 임원들이 좀 일을 나누어서 그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봉투에 넣어서 좀 찔러주죠. 막 이권 단체에서 넙죽 받아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참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게 돈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이권 단체가 나서질 않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뭐 난상 토론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유병균 대표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문사연 응원해주시고 이번에 그 유엔 인권 보고관께서 서운하게 돌아가시지 않게끔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